행정보통이면 문사입니다. 문과야? 문과야. 자 봅시다. 네. 겨울투도 줄 거야 좀. 겨울 몇 가지 있어요? 나 방금 대체기 소리, 안구 소리 몇 가지 있어. 5? 4? 뭐 거기까지 있겠지 뭐. 봅시다. 아이 추워. 간민가. 아. 방초원도. 간민가 하다 말았잖아. 네. 그 간민가를 빨리 해봅시다. 그래서 실전학습 위주로 해서 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네. 과제학습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푸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과제 처리한 거기 때문에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과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남아서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과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뭐도 없고 본인이 잘 챙겨야 돼요. 네. 자 봅시다. 그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라고 돼 있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가면 되거든요. 네 번째 문단. 네. 자, 아이고 당신이 생원인지 초관인지. 초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급 무관을 지칭합니다. 하급 무관. 자, 그래서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내 또한 간민이라 나 역시도 여기 갑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자, 간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뭐를 쏘냐. 그러니까 이 계절에 내가 돈벌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냐. 나도 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하여. 그래서 이게 아직 유배 오기 전이에요. 얘네 가문이 유배 오기 전에 한양에 있을 때야. 그래서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하여 금장옥패 빚기차고. 금장옥패 빚기찼다는 게 뭐냐면 관직 자리에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높은 관직에. 자, 그래서 높은 관직에 나가서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종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직명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관직 정도 되냐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이 시기인이라고 하는 얘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화자를 적대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기인의 참소이범. 이 사람이 나한테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변방으로 쫓겨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그래서 꽤 예전에 유배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7대, 8대에 걸쳐서 쭉 살아왔고요. 조상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읍중구실 이게 뭐냐면 양반대우예요. 양반대우. 동네에서 양반대우 받기를 내가 제일 먼저 받더라. 자, 계속 보시면요. 자, 들어가면 좌수 별감. 별감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구법 사용됩니다. 그래서 관청으로 들어가면 좌수별감. 좌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또예요. 예. 별감, 부관이라는 얘기예요. 부관. 사또의 부관. 자, 나가서는 풍헌감관. 감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회계 일을 보는 애예요. 그래서 향촌에서 회계 일을 보는 애고요. 나가서는 풍헌감관. 유사장의 체지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유사장의라고 하는 게 향촌의 하급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체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체지가 뭐냐면 자리. 그래서 하급 관리의 자리가 나면 체면부와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의 원수인의 모해로서. 원수인이라고 하는 거 역시 세번 치시고요. 자, 군사강정 대단말가. 강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등됐다고.
계급이 강등됐다고. 강정되단 말과. 내 한 몸이 헐어나니 내 이 몸이 잘못되니까 전후좌우 수다 일가. 수다라고 하는 게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일가 친척들이 차차 충군 되겠고야. 충군이라고 하는 게 군사로 충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들 뭐다? 양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야. 조상제사인의 몸은 할 일 없이 매여있고 씨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두 줄 묶어주세요. 조상제사인의 몸은 할 일 없이 매여있고 씨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대조의 방법이 사용됐죠. 그래서 나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 왜? 제사 지내야 되니까.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문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문이. 한 몸 신역 삼량 오전 돈피 두장 의법이라. 의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법도란 얘기예요. 정해진 법도다. 그래서 군대 뺄라면 이걸 꼭 내야 돼. 자, 12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46량. 해마다 마타문이 석숭이들 당할 소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석숭이도 못 당한다는데 석숭이가 누군데? 부자. 네,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되나요? 그래서 중국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되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만수르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은 네 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다? 이게 족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족징의 폐해가 되어나요. 가족한테 세금을 물리는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한 조세제도가 드러나죠. 나중 되면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요, 뭐까지도 가능했다? 백골징포라고 하는 것도 했었어요. 백골징포가 뭐냐면 집안에 죽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까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들어간 지 벌써 2, 3년 됐는데 남편한테 세금을 계속 때리는 거야. 됐니?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볼게요. Q&A 부분 볼게요. 가시 옆에. 그래서요, 다음은 일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면 화자가 저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상대의 행색을 보고 군사 도망하는 상황임을 알아챘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나오죠. 다음은 저 사람의 행색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면 김만 남은 배적삼 노닥노닥한 헌 잠방을 입었다. 그래서 초라한 행색이다. 그러면 군사 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역을 거부한 거죠. 군역을 거부해서 도망간 거고요. 자, 그러면요, 다음은 이에 드러난 화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빈칸을 채우면 고향을 버리고 어디를 간들 어떻게 되는 것을, 천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3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면 이주하지 않고 고향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뭐하라고? 삼캐고 뭐하라고? 돈피 잡으라고. 됐나요? 자, 화자가 바뀌는 부분에 천어절을 쓰면 어화가 되겠죠. 다음 설명에 동그라미 X를 표시하면 가로 1번 4에서 화자는 간민이다. 맞죠? 동그라미. 가로 2번 4를 볼 때 화자는 생원이 자신의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X입니다. 자, 화자가 변방으로 오게 된 이유를 쓰면 12인의 참소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었죠. 다음 설명에 OX를 표시하면 가로 1번 간민은 주로 유사나 장의 같은 직책을 도맡아 했었다. 아닙니다. X고요. 자, 가로 2번 보시게 되면요, 간민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맞죠? 애슬프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으니까 이건 동그라미.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면
조상제사와 같은 중요한 일에 매여 있다. 친족들은 다 도망갔다. 신역을 과도하게 떠맡게 됐다.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사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나시 보시게 되면요. 녹양방초 언덕의 소목이는 아휘드라 라고 해서 역시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그러니까 냇물 속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서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주거든. 그래서 바구니에 넣어주거든. 내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출렴 나 좀 이것 좀 전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도 이 부분에서 이제 화자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여기서 꺾이는 화살표 이렇게 보내주시고 화자 전환. 자, 우리도 서주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임에 가 전활동 말동하여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거절받았죠. 되나요? 거절당하면서 이제 해악성이 발생을 한 거다. 자, 옆에 날개 볼게요. 자, 그래서 나의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을 찾았으면 아휘들이 되겠죠. 그럼 중장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화자가 뭘 잡아다 주면, 고기를 잡아다 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길 부탁했다. 그럼 화자가 바뀌는 부분에 첫 어조를 쓰면 우리도라고 하는 부분이었다. 종장. 자, 그리고 다음 설명에 OX를 표시하면 종장을 볼 때 우리는 바삐 가는 길이라 고기를 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맞죠? 동그라미.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1번 선택지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크게 문제 없죠. 자, 2번 선택지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넌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 라는 거 얘기했잖아. 3번 선택지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근데 상대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아니. 이런 건 없죠. 네. 그죠? 얘는 X죠. 다음 몇 번? 3번이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 맞아요. 옛날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좀 못 나가. 자, 그리고 악화된 처지 보여준다. 이것도 맞고요. 동그라미고요. 가로 1번 다음은 가의 일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구절 보시게 되면 허리 위로 볼짝 쉬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잔방이 노닥노닥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대구의 표현으로 대상의 초라한 행색을 묘사했다. 뭐 궁핍한 행색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가로 2번 다음은 가의 구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화자의 태도는요. 만약 도망하여 산다면 천한 신세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자, 2번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억이 뭐야? 기억 찾아봐 빨리. 인상. 아, 인삼. 그리고 니은은 고기. 나시에 나오는 고기죠. 자, 그럼 1번 선택지. 기억은 기억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에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기억을 언급하는 화자가 지가 가서 이걸 재배하겠대요? 그런 얘기 안 했죠.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니은은 니은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아니요. 그냥 전달해달라고만 얘기했는데. 3번 선택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 아니고요. 4번 선택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요. 지가 알아서 다 구할 수 있어요. 물고기는 지가 잡는다며. 그잖아. 자, 그러면요 5번 선지가 답인데요. 5번 선지 보시게 되면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맞죠? 그죠? 너 인삼 길렀으면 좋겠다. 너 고기 잡은 거 이것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다음은 1번 기억 니은을 언급하는 화자, 2번 기억 니은의 의미 및 기능을 정리한 것이래요. 자, 기억 보시게 되면요, 이건 누가 한 거야? 생원이 한 거죠. 생원 됐나요? 그리고 생원이 언급을 했고요. 간민이 고향에 머무르면서 캐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그럼 니은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요 누가 언급해요? 화자가 언급하죠. 화자가 언급했고요. 니은은 자, 잡아서 다래끼에 넣으려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자, 3번 문제. 궁금한 건데요. 목동 목동? 유목한 어린애들 소 치는 애들. 좋지만 목축어할 때 목자에다가요 동자가 아이 동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서 소 친다는 얘기예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화를 통해 유의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1번 선지 볼게요.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값싼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맞죠? 그죠? 자, 2번 선지 볼게요. 가의 인의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의 말씀은 자신의 뭐예요?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여기에서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가로 1번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가의 그대 말씀과 인의 말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그대 말씀, 이거 생원의 말로, 생원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산역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고향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권유하는 내용이고요. 인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간민의 말로 집안이 몰락하게 된 과정을 언급하며 도망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대의 말씀의 의견과 인의 말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인의 말씀은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한탄하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가로 2번 다음은 보기와 나를 연결하여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자,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의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에서는요, 요거 좀 소궁둥이에 얹어다가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도 바빠서 안 돼, 이 얘기했잖아. 선행하는 화자가 잡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을 함으로써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다. 됐죠? 자, 넘어가세요. 여기 OX는 한번 해보시고, 자, 과제학습 부분에 나와 있는 시 요거 두 편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 질문하시고 넘어가서 실전학습으로 바로 갑니다. 자, 그래서 2일차로 가겠습니다. 2일차로 가시게 되면요,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을선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같이 보시면요, 승상 정을선이, 정을선은 당연히 좋은 애겠죠. 이게 남자 주인공이니까.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열부인의 모략으로, 정열부인 요거 세모 치시고, 이 정열부인이 누구냐 하면 첩이에요. 첩. 됐나요?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형 가정소설이라고 얘기하냐면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불러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총애를 두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처척간에 갈등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쟁총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체로 첩들이 조금 못되게 나와요. 그래서 정열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충렬부인은 여기서 누구? 정실부인이에요. 근데 이 정실부인 지금 뭐까지 했다? 임신까지 한 상태예요. 뱃속에 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힌 거죠. 되나요? 바닥에서 막 냉기 올라오고 애 유산하게 생기고 막 개고생을 해요. 먹을 거 제대로 안 줘요. 먹을 거 어떻게 준다? 다 썩혀서 줍니다. 마치 누가 줬듯이 독일 애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한테 먹을 걸 줄 때요. 해외 외신들이 얘네 유대인들 싫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 괴롭히는 거 아니야? 먹을 거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외 외신들이 몰려가요. 몰려가서는 날마다 그 아우슈비츠 안으로 반입돼서 들어가는 음식물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정말 많은 양의 고기랑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있나 보다 다들 착각을 했는데 이 독일 놈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그걸 받아요. 받은 다음에 뭐 한다? 그대로 창고로 보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냉동고도 아니에요. 그냥 창고예요. 거기다 집어넣고는 보름 동안을 삭혀요. 그럼 썩습니다. 구더기가 들끓고요. 냄새가 쉰내가 나요. 근데 그런 걸 요리해가지고 먹으라고 줬던 거지.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충렬부인한테 정렬부인이 먹다 나면 음식물 찌꺼기를 줍니다. 임산부한테. 됐나요? 그러다가 옥에 갇히자 12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12금섬이는요 누구 밑에서 있던 애다? 충렬부인 밑에 있던 애야. 충렬부인의 10이에요. 됐어? 그래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얘를 빼돌린 거야. 충렬부인을. 되나요? 빼돌려서는 커다란 박스 안에다 담아놓고는 이걸 산에다 갖다 버려요. 누가 못 찾게? 정렬부인이 못 찾게. 되나요? 그 상황에서 안에 먹을 것도 잔뜩 넣어놓고 막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죠.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하필이면 산통이 왔던 거지. 그래서 산속에서 위생도 하나도 안 지켜지는 그 안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됐나요? 아이를 낳고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 기절합니다. 기절해서는 뻗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을선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얘를 구하게 되는데, 자,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가 누구냐면요, 정을선의 어머니예요. 정을선의 어머니예요.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자,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호첩은 누구냐면요, 금섬이 오빠예요. 금섬이가 죽으면서 오빠한테 유언장을 쓴 거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아씨마님하고 도련님을 꼭 보호해달라.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라? 정을선이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얘가 간 거야. 누구한테? 정을선이한테. 그래서 정을선이 그걸 보자마자 놀란 거지. 그래서 뭐 한다? 얘가 전쟁 치르러 나왔다가 자기 밑에 애들 보고 대신 싸우라고 시켜요. 그러고는 자기는 말을 달려서 돌아와 버립니다. 됐어? 되니? 자, 계속 보시면요. 원수가 대경하여 크게 놀랐다는 얘기죠. 원수는 여기서 누구예요? 정을선이죠. 됐나요? 그래서 원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크게 놀라서 호첩을 불러 영고를 물으시고 무슨 일인지 물어본 거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중군장은 원수의 밑에 있는 부하입니다. 됐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정도 되냐면 한 중대장에서 대대장 정도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편히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종시 늘 계속 토설치 말하지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도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들어오다가 말 한 필로 들어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며 이를 살리며 문왈 물어보기를 충렬 부인은 어디 계시느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 통곡 왈 큰 소리 내면서 운 거죠.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걷지를 못하는 거야.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지수에 해갔고 9년지수 9년 동안 내린 비 가운데 홍수 가운데 해가 뜬 것 같고 7년 대한에 7년 대한은 7년 동안 계속 이어진 가뭄을 얘기하는 거야. 되니? 그래서 7년 대한에 빗발같이 바라더니 비가 오는 것처럼 당신을 기다렸는데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자,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두 나와서 서술자계의 됐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 자,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세. 그러니까 잘잘못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옥석을 구별한다. 왕비 전에 배운데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우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데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됐어요? 충렬 부인의 방에 몰래 드나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외간 남자랑 정을 통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거지. 그래서 지금 충렬 부인이 감옥에 갇혔던 거야. 됐니? 근데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문책하려고 했더니 이놈이 겁이 나가지고 자살해버렸잖아. 됐어? 계속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 충렬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알으라. 하신데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렬 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제 정렬 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루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섬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잖아. 얼굴이 망가져 있으니까 누군지 확인을 못 하잖아. 됐어? 근데 손을 딱 보니까 손은 이게 물 많이 묻히고 그러면 손이 거칠거칠해지죠. 예. 엄마 손 잡아봤어? 예. 엄마 손 거칠거칠하죠? 맨날 여러분들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그러느라 그런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마도 충렬 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그걸 금연이한테 얘기했는데 이 금연이가 가서 찔러버린 거야. 누구한테? 정렬 부인한테. 됐나요? 금연이는 누구야? 금연이는 정렬 부인의 몸종입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이 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바른 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 부인 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할 일 없어 바로 아뢰 나니라 하고 정렬 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남자로 분장을 한 거죠.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 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워싸움에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사로 맞이 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랜데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천통곡하시며 내 밟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악녀가 여기서 누구예요? 정렬 부인이죠.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말린 거죠.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금침 비단으로 된 침소죠. 거기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더라. 자,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꼴리고 크게 노하여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수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서는 돈 수백 배 하고 고개를 100번 숙이고 아뢰나니 신이 서융을 쳐 사로잡고 서융 나라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오랑캐 나라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서융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한다. 백성들을 달랜 거죠. 달래주고 돌아오려 할 때에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었고 필마로 돌아와 본즉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니까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구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요. 충렬 부인을 위기에 빠뜨릴 모략을 세운 인물은 정렬 부인이었죠. 월매는 누구의 시비인가? 왕비의 시비고요. 죽을 위기에 처한 월매를 구한 사람은 누구다? 승상이죠. 월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월매는 충렬 부인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자, 충렬 부인이 있던 곳과 함께 있던 인물을 찾았으면 충렬 부인이 있던 곳은 구덩이, 함께 있던 인물은 아기. 충렬 부인이 승상에게 부탁한 것을 쓰면 자신의 누명을 씻겨주는 것, 벗겨주는 것,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설명에 동그라미 X를 표시하면 가로 1번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동그라미고요. 가로 2번 승상은 니은의 답을 알고 있지만 니은이 뭐야?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찌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 왕비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을 알고 있진 않았어요. 됐나요? 답을 알고 있진 않았어요. 이거 X입니다. 자, 왕비는 그놈이 충렬 부인의 방에 간 것을 누구에게 들었는가? 복록이한테. 자, 그리고 옥졸이 시신을 보고 충렬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니은이죠. 손길이 곱지 않았기 때문. 자, 그리고요. 다음 설명에 OX를 표시하면 옥졸들은 정렬 부인에게 돈을 받고 승상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고 있다. 아니죠. X고요. 자, 승상은 옥졸들을 조사하던 중 금연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맞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몹시 울다. 앙천통곡이라고 한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드러나는 왕비의 심정은요. 미안하죠. 충렬 부인에 대해서. 자, 왕비가 말한 악녀는 아까 얘기했고요. 승상이 정렬 부인에게 노한 이유는 충렬 부인의 위험에 빠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기억 내용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기억을 보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잖아. 기억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영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맞죠? 자, 그래서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기억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황상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은 월미한테 들은 내용, 왕비한테 들은 내용, 옥졸로부터 얻은 내용, 그 다음에 금연의 자백을 통해서 얻은 정보 요 정도가 되겠죠. 됐나요? 답이 2번이고요. 자, 가로 2번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윗글의 구절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사촌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왕비는 충렬 부인의 침소에 그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사촌오라비를 통해 알게 됐다. 자, 그리고 따라서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심리적 중압감을 느끼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자, 2번 문제. 누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죠. 2번 선택지.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 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아니죠. 네. 처벌하죠. 3번 선택지.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죠. 이것도 남몰래 자신의 처소를 벗어나 구덩이에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 4번 선택지.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맞아요. 깜방에 집어넣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정을선저는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윗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인물 A 원수입니다. 인물 B 중군장입니다.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유웅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벌써 서유웅을 때려잡았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진술이죠. 자,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구풀 문제 나와 있죠? 자, 원수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이미 서용을 사로잡음. 따라서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서용을 잡으라고 명하지 않았다. 자, 바로 2번 보시게 되면요. 누가 누구로부터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시신의 정체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4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정을선저는 가정소설과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상투적,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상투적이라고 얘기해요.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자 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여기 줄구자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문제로 축소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여기 줄구자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 여기까지 줄거고요.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의화화된다. 상층인 인물이 의화화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1번 선택지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 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맞죠? 2번 선택지 승상이 충렬 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이것도 크게 문제없죠. 3번 선택지 왕비가 앙천 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됐다. 맞죠? 그죠? 정렬 부인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어요? 축첩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자, 4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여기서는 됐어요. 능동적 행위자를 지향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가로 빵꾸는 충렬 부인의 수단은 악녀인 정렬 부인의 인성 문제에서 비롯하였다는 인식. 가로 2번은 월매는 매를 많이 맞으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넘어가세요. 자, 최근 들어서의 독서 지문이죠. 좀 쉽습니다. 예전 독서 지문에 비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읽으면 읽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자, 여기서 같이 봅시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라고 돼 있죠. 개화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개물성무화, 개물성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문명을 이루어가는 행동을 개물성무라고 얘기합니다. 문명을 이루어가는 행동, 개물성무라고 해요. 그리고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화민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을 교화해서 풍속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교화해서 풍속을 만든다. 자,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개항 이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여기 줄글자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지식 확장하고 밑에 있는 애들 교화하고, 이게 개항 이전에는 주된 개화였고요.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개항 이후, 개항 이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 여기 줄거고요.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여기 줄거고요. 이모군란 이후, 이모군란이 뭔지는 아시죠? 이모군란이 뭔지는 아시죠? 그 신식군대가 반란 일으킨 거였죠. 월급 제대로 안 줘서. 자,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고종이라고 하는데 네모 치시고요.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한성순보 여기 줄거고요.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여기 줄글자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여기까지 줄거고요. 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 줄거고요. 국가의 독립 주권에, 여기 줄글자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게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통치자 여기 줄거고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여기 줄글자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그러니까 인민은 주권을 깨닫는 거, 통치자는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성문화가 뭐예요? 문장화돼서 기록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성문법.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국가의, 여기 줄글자 서양 근대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고,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 여기 줄거고요.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화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여기 줄거자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 여기까지 줄거고요. 의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에 의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 여기 줄거고요. 자,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여기 줄거자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여기까지 줄거고요. 6일준이라고 하는 얘 네모 치시고요.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대한매일신보 여기 줄거고요. 국가구성원 전체를 여기 줄거자 국가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이 조직하고 동원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 자, 그러고 나서요. 을사늑약 이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을사늑약은 언제야? 1905년이죠. 됐어요? 우리나라 뭐 뺏긴 거야? 외교권. 외교권 뺏겼을 때예요. 주권은 언제 뺏겼어? 강화도죠. 어? 1910년. 네, 경술국치라고 얘기하죠. 경술국치. 1910년입니다. 됐나요? 그때부터 해서 45년까지이기 때문에 36년 동안 통치받은 거예요. 됐나요? 아? 뭐라고? 문화통치요. 아, 맞아요. 문화통치. 처음에는 문화통치. 나중엔 무단통치. 자,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 논의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문명에 대한 본격적 논의 여기 줄거고요. 대한자강회의 여기 줄거자 대한자강회의 줄거고요.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서양 근대 문명 수용 여기 줄거고요.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강구했다. 민족 주체성을 강구하 여기 줄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 네모 치시고요. 근대 국가 건설과 여기 줄거자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인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과학은 서양 줄거고요.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여기 줄거자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여기 줄거자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 여기까지 줄거고요. 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됐나요?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글을 이렇게 쭉 길게 이어서 오면 이거 대체로 뭐다 통시적 관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항 이전에는, 개항 이후에는, 그리고 뭐 고종 때는, 개화당에서는, 갑신정변에서는, 6일주는, 을사늑약 이후, 그리고 이제 박은식은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얘네들 요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 좀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조금 쉬운 편이야. 얘는 조금 쉬운 편인데. 자, 그리고 나서요. 낙을 볼게요. 낙을. 자,
자,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 여기 줄거고요. 아편전쟁 이후 여기 줄거고요. 자,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는 여기 줄거자 청일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얘들도 노력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시교를 못 거둔 거야. 됐니? 자, 계속 보시게 되면요.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정신을 여기 줄거자 과학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엠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엠프는 옌프라고 하는 얘 네모치죠.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 여기 줄거고요. 자,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해 여기 줄거고요.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여기 줄거자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여기 줄거자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 신문화운동을 하면서 중국 애들이 착각을 한 게 있죠. 외국에서 온 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 서양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다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되나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자신들의 근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되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됐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천두슈를 비롯한 천두슈라고 하는 애 네모치시고요.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은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 여기 줄거고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여기 줄거자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여기 줄거자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 여기까지 줄거고요. 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여기 줄거자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 여기까지 줄거고요. 1분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준마이라고 하는 얘 네모치시고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 여기 줄거고요.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 여기도 줄거고요.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여기 줄거자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운동에 의해 여기 줄거자 신문화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1번 선택지 가입니다. 서양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죠. 개항 이후에도 지속됐다는 거. 자, 2번 선택지 가입니다.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일격 이후에 제기됐다. 맞죠? 예. 3번 선택지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맞나요? 네. 네, 맞죠. 자, 그래서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4번 선지 나옵니다.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과학 정신이 선행돼야지 정치적 변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3번 치시고요. 자, 1번 선택지 개항 이전에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맞죠? 자, 2번 선택지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했다. 맞죠? 자, 3번 선택지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갑신정변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 4번 선택지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맞죠? 네, 4번도 제끼고 이것도 나와 있었잖아. 어디 나와 있었어? 거기 세 번째 문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정도 내려오시면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 아니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5번 선지 볼게요.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됐나요? 그 전에죠? 그 전. 자, 50페이지 3번 문제. 나의 천두슈와 장준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천두슈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두슈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죠?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에 반해서 장준마이는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다음에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고요. 과학적 방법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지만 인생관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번 선택지. 전통사상은 과학 및 과학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라고 돼 있어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인가요? 그래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천두수가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지. 천두수는 뭐라고 그랬어?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됐나요? 자,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전통사상의 폐단은 과학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자, 요것도 제끼고요. 3번 선택지 보시면요.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어. 이게 양쪽 다가 주장하는 바죠. 됐어? 예. 다음 몇 번? 3번.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 뭐냐? 나 왜 또 못 찾겠니? 박은식.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니은은 천두슈. 네 천두슈 있는 부분에 있네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니은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천두수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뭐라고요? 아니, 기억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라고 되어 있잖아. 네. 네. 박은식. 박은식. 동인. 네. 얘까지는 됐는데 천두슈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반대. 안 되죠. 얘는 과학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맞아요.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철학도 역시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있다라는 게 천두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됐나요? 네.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아, 힘들어. 오늘 테스트 볼 수 있는 거야? 아이씨, 망했는데. 시간 조율에 실패를 했고. 열 문제만 볼까? 열 문제만? 네. 나머지는 그냥 풀어올래? 네. 풀어와. 뭐 이렇게 싫어해? 아우. 네, 이쁘로 걸으세요. 그래. 좀 더워? 더운데? 이거 막 싸워? 그리고 막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막 그래 살짝 쌀쌀한 풀어와.